5강으로 갑니다. 교과서는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자, 거기 보면 기한후 신고. 자, 여러분은 보실 필요 없죠? 빨리요. 법인세 신고 몇 월 며칠까지 한다고 그랬죠? 3월 말. 3월 말을 넘기면 그걸 기한후 신고라고 부르고. 당연하게 뭐야?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요. 기한후 신고를 한다라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기한후 신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지도 말고. 자, 우리가 주로 붙는 건 수정신고예요. 수정신고란 3월 말까지 신고를 안 하면 그죠? 아니, 거꾸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세금을 적게 냈어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야.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추가로 좀 더 내주지 그래요. 그러면 네, 할게요. 그게 수정신고. 오케이? 또는요.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그럼 추징을 해야 되잖아. 그럼 자기가 관할 공무원이 여러분한테 세금을 고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알아서 스스로 수정신고하세요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스스로 아이고 이거 내가 깜빡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이거 빨리 더 갖다 내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다만 시작 빨리. 어차피 3월 말에는 신고 안 한 거죠. 깜빡했죠. 그런데 조사받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갖다 낼까요? 마음 편하지 갖다 내는 게. 근데 기다려? 안 기다려? 이제부터 시작. 몇 년간 조사 안 받으면 넘어가. 그게 5년이에요. 봐요. 2018년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요? 내년 3월 말. 그렇죠? 그러면 자 빨리 여기다 5년을 더해봐. 5년이면 언제? 요때까지 조사가 안 나오면 뭐야? 이때 세금 신고를 잘못했지만 이때까지 조사가 안 나오면 요 이후에 조사가 나와도 요거는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5년 지나가면. 그 5년을 제척기간이라고 부르고. 밑에 써 있죠. 그렇죠? 제척기간.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나쁜 짓 해놓고 기도하는 게 뭐야? 5년만 지나라. 5년만 지나라.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못하니까. 이해돼요? 다만 실판 봐야지 빨리. 이거 뭐 또 쓰려고 그래. 책이 다 있어. 아무것도 쓰지 마. 문제는 5년을 기다리다가 아주 재수없는 게 한두 달 남고 때리거든. 공무원도 바보가 아니잖아. 5년간 지나면 못 때리잖아. 데이터를 손에 잡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게 귀찮잖아. 업무가 많아서. 그럼 꼭 5년 전에 때리려고. 그럼 아주 돌아버리지. 초읽기 하다 얻어맞으니까. 그럼 뭐야? 5년간 어마어마한 가산세를 얻어맞잖아. 가산세를. 그럼 자, 가산세라는 거는 자 신고불성실가세, 납부불성실이야. 그럼 그냥 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지? 세금을 자 100억을 덜 냈다고 그래봐. 100억을.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거는 무조건 얘 봐요. 얘가 일반적인 건 나중에 얻어 터지면 10%고 좀 이따 할 거지만 부정한 거면 40%야. 그러니까 빨리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게 그냥 일반적인 에라라면 얘 몇 프로만 때리는데. 그 의도적인 부정이라면 몇 프로를 때리겠다는 거야. 그럼 몇 배야 몇 배? 4배고, 4배고, and 또 뭐 납부 여기 있잖아. 납부불성실은 산출세액의 10,000분의 3의 미납일수야. 미납일수. 그러니까 하루 이자가 10,000분의 3이면 이건 연이자로 따지면 1년에 여러분 10.95야. 그러면 봐봐. 마지막에 가서 때려버리면 거의 5년 치면 이게 5년이면 쉽게 얼마야? 한 55%고. 마지막에 때려버리면 국세청이 얘가 55% 가고 부정 사기 부정이면 이것만 해도 얼마야? 거의 원본 그대로 나오죠.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잘 못했어. 그럴 때 5년을 기다려서 넘어가면 좋지만 그 안에 얻어맞으면 이런 걸 맞으니까 인간적으로 뭘 고민하는 거야. 바로 갖다 내면 뭐가 줄어드는데? 뭐가 줄어들어?
요게 줄어들잖아. 이해하셨어? 얘가 줄어들잖아. 그리고 and 좀 이따 나오지만 이놈도 50%에서 일정 금액을 또 줄여준다고. 착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다만 이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여러분이 3월 말에 신고 안 한 게 에라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게 있을 수 있거든. 오케이? 판단은 여러분이 해. 다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의도적이지 않은 에라라면 그건 수정신고하는 게 좋아. 그 정도 에라는 우리나라 국세청 전산에서 대충 걸려 다. 오케이? 설마 하지 마. 5년 꽤 길어. 이 기간 동안 잠을 못 자. 불안하기 때문에. 맞아? 또 걸리면 사장이 뭐라 그래? 뭐가 걸렸다며. 근데 그건 누구 잘못한 거니? 네가 잘못한 거라며. 그 가산세 또 네가 내 이런다고. 알았죠? 돈을 다루는 이 재무팀은 쉬운 부서가 아니에요. 회사가 여러분 잘못하면 가산세를 회사가 내줄 것 같아? 그럼 참 순진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서 맞습니다. 그래서 요걸 수정신고 하실 거냐는 참 애매하네요. 알았죠? 그리고 요런 게 국세부가 제척기간이야. 빨리요. 몇 년이 지나면 못 때린다고 몇 년이요? 5년이에요. 이 정도는 알았죠? 근데 요게 맨 밑에 가버리면 박스가 나오죠? Export Opinion Summary라고 나와요. 이건 지금 외워. 상속증여세 2회잖아. 법인세니까 빨리. 왜 넘겨? 원칙이 몇 년이고? 5년. 넘기면 무신고는 몇 년? 7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 안 하면 7년이야. 그죠? 신고 안 하면, 아까 신고 안 한 게 기한 후 신고 뭐 이랬잖아. 이건 7년까지 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더럽게 중요하네요. 이거 한번 읽어봐. 뭐요? 사기 기타 부정은 몇 년? 죽인다. 여러분이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신고 안 하시면. 소득세 신고 안 하시면 빨리 몇 년 얻어맞아요? 몇 년? 10년 안에 걸 얻어맞아. 여러분 그냥 칠판 대답. 사기 부정이 뭘까? 여러분 생각에 세금을 좀 잘못 낸 것 중에 그냥 문득 떠오르는 거 혹시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매출누락. 회사 물건을 팔았으면 장부에 잡아야 되잖아. 근데 안 잡고 사장이 가져가는 거야. 현금 팔아서. 또 안 해봤다고 그럴 거지 또. 그죠? 많은 회사가 있어요. 매출누락. 그러면 뭐야? 원가는 매출 원가로 밀어넣고 매출을 빼먹은 거지. 또 둘째 뭐 가공 매입. 실제로 사지도 않았는데 세금 계산서를 사와서 산 것처럼 처리해 놓은 거. 가공 매입. 셋째 가공 인건비.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했다라고 처리해서 맞아? 비용 처리하는 거. 오케이? 대답. 이런 것들은 느낌으로가 사기 부정일까 아닐까? 어렵네. 그렇죠? 어렵네. 그럼 시작. 이제부터 어려워도 돼. 이번 시간 더럽게 재밌는 시간이야. 빨리요. 자, 일단 여기서 어디 갔어? 아까 자 사기 부정이면 빨리요. 이 제척 기간이 몇 년으로 늘어나고? 10년 안에 걸 때릴 수 있고 그럼 이게 사기 부정이면 2029년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가산세가 이게 10년치로 얻어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and 사기 부정이면 빨리 가산세가 신고불성실이 몇 프로고? 그러니까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늘어나고 가산세가 40%니까 일반보다 4배가 높고 그렇죠? 3번 책에 있으니까 쓰지 말고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법을 미리 볼까? 여러분 자 밑에 왼쪽이야. 왼쪽에 여러분 2번에 사기 기타 부정행위는 뭐예요? 나오네요. 그 옆에 보면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써있죠. 164페이지 2번에 보면 보고 있어요. 이름을 처음 들어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세법이 있어요. 세법이 있어요. 요 세법에 가로 1번 동그라미 7번까지 10초 줄게. 읽어요. 여러분 이런 게 사기 부정이래.
이거 정말 어려워. 자, 칠판. 자, 봤으면 이건 자부세 책에 있으니까 조세범 처벌법도 여러분 알아놔 세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세금을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가면 이따 책에 있다니까 원칙적으로 뭐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일정한 금액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이 사기 부정한 금액이 3억 이상이면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배 이하의 벌금이에요. 3배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조세범 처벌법인데 알아놔요. 일단 세무조사가 나오면 얻어맞는 내용을 국세청 분들은 일단 사기 부정인지를 따져요. 그래서 이게 부가제척 기간을 5년으로 걸지 10년을 걸지를 때리고요. 먼저 둘째, 사기 부정이면 여지없이 가산세를 40% 때리고요. 그 다음에 잘 들어.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건 국세청이 감옥을 보낼 권한이 없죠. 국세청이 이걸 조세범 처벌법이다 그럼 이걸 검찰에 고발하는 거예요. 국세청이. 그럼 이 조사는 검찰이 때리는 거야. 이해되고요. 검찰 고발 가길 전에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건 뭐야? 아까 벌금이라고 그랬죠. 벌금을 내겠다. 그러면 통고 처분이라고 그래서 벌금을 내겠다 그러면 벌금을 내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대로 가면 국세청이요. 먼저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요. 그럼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경찰이 세금을 모르죠. 그럼 그냥 바로 검찰로 보내버려요. 그럼 웬만하면 구속돼요. 근데 국세청의 방침이 이런 거라도 이걸 경찰에다가 검찰에다 고발 여부는 사실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세무조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끼리 대부분은 5년만 때렸고 웬만하면 10%만 때렸는데 대답. 이 정부는 다른 정부 맞죠? 그죠? 과정은 공정하고 그죠? 맞나? 결과는 뭐라 그랬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며 이런 걸 표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지하게 많은 세무조사에서 지금 실제로도 이미 사기 부정을 공무원들이 많이 때리고 있고 여지없이 40%를 때리고요. 다만 이렇게는 했는데 검찰 고발을 잘 안 했거든. 저 국세청에서. 앞으로는 국세청 직원이 검찰 고발 안 하면 거꾸로 국세청 직원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사장이 감옥 갈 거예요. 탈세해서. 그럼 여러분이 이 얘기를 사장은 몰라. 대한민국 건립일에 세무조사 나와서 걸리면 세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잖아. 맞죠? 감옥 가는 줄을 모르니까 이런 짓을 서슴없이 했잖아. 앞으로는 감옥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세요. 국세청 직원들도 계속 고민해. 검찰에 고발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검찰에 고발해 본 적이 거의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수십 년 역사 중에. 알았죠? 그러니까 법은 이때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 안 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거꾸로 이런 나쁜 짓을 여러분 직원들이 거꾸로 검찰에다 이걸 고발하면 뭐야? 이런 건 거꾸로 횡령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래. 매출 누락했으면 횡령이잖아. 그럼 이건 형법이야. 형법. 이러면 검찰들도 형법은 잘 알아, 횡령은. 근데 조세범 처벌법은 다뤄본 검사가 없어. 대한민국 역사에 몇 건 없으니까. 그런데 법의 처벌이 다르겠지? 그지? 이건 변호사들도 몰라. 해본 적이 없다니까? 거꾸로 횡령보단 조세범 처벌법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 벌금 내면 나올 수도 있고. 팁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잘 모르니까. 이건 회계사, 세무사들도 몰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대한민국에.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세범 처벌법이 발동하면 감옥 가요. 그리고 국세청도 이미 알아서 실제로는 과거의 조사에서 10% 때린 것들 지금 다 연락 오잖아. 40%로 바꿔달라고. 회사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자기 내부적으로 다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다만 여기까지는 이제 때리는데 이 검찰 고발은 아직도 논란이 있어.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밑에 164의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여러분 무지하게 많은 사례가 있죠. 나중에 죽을 만큼 읽어봐야 돼. 읽어보면 어떤 건 사기 부정이다 아니다가 전부 다 달라. 사례들이. 오케이? 칠판 지금 보시려고 시간 없어. 과거에는 주로 어땠을까? 주로 사기 부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고 조세심판원이나 법원들도 최근의 건 웬만하면 여지없이 다 사기 부정이고 라고 판결이 나오고 있어. 이해하셨어? 시대가 변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게 하나만 딱 잡아줄게. 166페이지에 맨 밑에 12번 나와. 빨리 10초만 읽어줘. 10초만 읽어줘. 자, 매출을 누락했잖아. 맞아? 응? 장부상에 안 잡았잖아. 근데 그걸 누구 계좌로 넣어서 빼돌렸다는 거야. 이것도 참 바보같이 보통 매출 누락하면 다른 사람 계좌로 할 거 아니야. 맞지 않아? 어떻게 지 계좌에다 넣어? 그럼 이건 판결이 어떻게 나온 거야? 사기 부정이래 아니래? 아니래잖아. 오케이? 아니래잖아. 최근에 나온 거잖아. 2017. 모르시는 분 조심이라고 쓴 건 조세심판원이라는 거예요. 조세불복에서 그러니까 조세심판원에서도 납세자가 지면 그때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는 거고 조세심판원에서 잘 들어. 국세청이 이건 증거지. 국세청은 사기 부정이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10년을 주장하고 40%를 때렸더니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청이 증거야. 사기 부정이 아니면 5년 지나간 건 못 때리고 신고불성률도 10%만 때리라는 거잖아. 맞아? 이런 국세청이 지면 여기서 끝. 국세청은 더 이상 못해.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케이스만 거론해. 에?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나왔다고 조세심판원 사례가 나와서 여러분 회사가라고 그래도 또 관할 공무원은 야 심판원 사례가 여기 있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 공무원. 너도 그럼 심판가 이런다고. 난 때릴 테니까. 이해돼요? 이게 나왔다라고 여러분 걸 관할 세무서가 봐주는 게 아니에요. 때리고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이길 수 있지만 심판은 사람마다 다르잖아. 이게 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올해 나온 사례는 자 이번에는 매출 누락을 빼먹은 돈을 여러분 직원 명의 차명 계좌에다 넣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거겠지. 매출 누락했는데 어떻게 내 계좌에 넣겠어. 이건 사기 부정이라고 심판에서 나왔어요. 야 되게 웃긴다. 우리끼리 팁. 우리끼리 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출 누락하면 만에 하나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쓰는 은행이 어디야? 제일 제주은행 뭐 이런 거 있나? 제주은행 있어요? 김 부장 있어? 제주은행? 들어봤어? 있어? 그런데 하여튼 제일 후진 겨우 제일 규모가 적은 은행 같은데 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계좌에다 넣어놓으면 어떨까? 사장으로. 그럼 만약에 걸려도 사기 부정 아니잖아. 별짓을 다 한다만 내가 지금. 그렇죠? 이런 거야. 이건 제가 매년 회계사들을 강의하잖아. 회계사님들 모시고 강의하고 사실 수천 명의 회계사가 제 강의를 듣거든 사이버로. 이 강의할 때 제일 눈들이 반짝반짝거려. 회계사님들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들어. 근데 정말 재밌어. 어떤 분은 자기래. 회계사가 자기야.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신고를 안 했대. 그럼 나도 사기 부정이네. 네, 정말 환장하겠어. 회계사가 와서 나도 걸리냐고 묻는데 애매모호한 거야. 이해해요? 판단의 문제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게 참 어려워. 사기 부정이냐 아니냐가. 그러니까 사례 다 읽어보세요. 하나 되게 재밌네. 15번도 한번 읽어볼까? 15번은 첫째 줄만 잡아봐. 자, 원래 빨리 내 거였는데 여러분 이름으로 주식 이름을 바꾸면 명의신탁이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명의신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7번 맞아. 아이 빨리. 자, 내가 비상장법이냐? 내 이름 원래 내 건데 여러분 이름으로 주식을 했다고. 그러면 뭐야? 양도소득세라는 걸 낸다고 비상장 주식을 팔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 걸 풀어놓으면 요게 약간 세금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 지분율 때문에. 다 내 걸로 되어 있는 거랑 여러분 돌려놓은 거 요게 걸린 거야. 그랬더니 공무원이 사기부정이라고 봤더니 이 판례는 사기부정이 아니라고 본 건데 이 판례는 하물며 대법원 판례야. 그것도 올해 나온 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사기부정이냐 아니냐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내가 여기다 몰아놓은 거는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만 다 몰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건 사기부정이고 아니야. 오케이? 판단해서 여러분이 유리한 걸 들이밀어야지. 세무조사 받을 때. 그럼 공무원은 또 지한테 유리한 걸 갖고 오겠지.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리고 해당되면 이제 이건 뭐야? 심판으로 가든 법원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윗사람들은 몰라. 사기부정이라는 개념. 부가제적 기간이 늘어나고 가산세가 4배고 감옥 갈 수 있다. 감옥 가는 조문이 오른쪽에 3번이야. 요게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2배 이상의 벌금이야. 제일 좋은 거 뭘 악용해? 횡령으로 감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벌금 내고 나오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봐봐. 칠판 또 열심히 보지 말라니까. 회사 돈을 빼먹었을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 매입으로. 맞아요? 이건 어떻게 말하면 누가 봐도 횡령인데 검사도 모른다니까. 횡령이라는 형법을 적용하게 맞는지 조세법 처벌법이. 왜? 검사는 횡령밖에 모른다고. 배운 적이 없다고 조세법 처벌법을. 그럴 때 여러분이 유능한 변호사를 달고 들어가서 이건 세금과 관련된 거라면 횡령이 아니라 조세법 처벌법이 맞지 않겠나. 그럼 조세법 처벌법에 따르면 벌금이 있지 않은가. 이걸로 내고 나오면 뭐야. 하나의 사건으로 두 가지를 처벌 못 받는 거 정도는 알잖아. 대한민국 빨리 웃기죠? 다시 횡령이야 조세법 처벌법이야. 회사 돈 빼먹은 게. 아무도 몰라. 오케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무슨 대기업의 어떤 회장님이 그분은 텔레비에도 나오고 부인도 나오시고 따님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대. 딸들은 둘이나 나오더만. 아들도 나오시고 사모님도 나오고 회장님도 나오고 난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그렇죠? 근데 회장님이 한번 검찰에 출두하시더만. 그래서 왜 갔냐고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뭐라 그러는 거야? 이분이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잖아. 그럼 받는데 뭘 빼먹고 상속세 신고를 안 했대? 해외 상속 재산이 있었대. 이걸 빼먹은 거야. 그리고 이거를 국세청이 뒤져서 세금을 200억을 추징한 거야. 여러분 그걸 뭘로 본 거야? 사기부정으로 본 거야. 응? 오케이? 의도적일 거 아니야. 그래서 검찰에 고발한 거야.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신 거라고. 그분이 걸린 건 두 가지였어. 그거랑 자회사가 공장을 짓는데 30억을 이 공장이 부담하면서 그지? 사장님, 그 회장님 집을 고쳤다는 거거든. 하여튼 참 재밌다 그죠? 이런 것들이 건너는데 그분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기자들한테. 기자가 물어봤잖아.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 왜 빼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몰랐다고 했지. 몰랐다?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전화 많이 받았다 친구한테. 야,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몰랐다라는 얘기는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해외에 있는 재산이 몰랐는데 국세청이 찾아준 거니 그러면? 찾아줘서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아유 정말 그냥 거기서 미안합니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전부 다 그분을 탓하기보단 그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탓하고 싶어. 응? 회계사 세무사를 탓하고 싶고 그런 걸 신고하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국세청이 바보입니까? 그런 걸 못 찾게. 그렇죠? 이제 시대가 바뀐 거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았죠? 이런 거라서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기부정이다라는 말은 알았죠? 우리 수업에서 안 들으면 이거 어디 가서 배우실래, 이거를. 오케이. 오늘 재밌는 거 많네, 그쵸? 다만, 참 미리 얘기 앉아 계신 분, 책이 두껍잖아. 그쵸?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막 복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복습하지 말고 책은 놔두고 내일 오시고요. 그렇죠?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천천히 이 책으로 복습하세요.
오케이? 우리나라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셔라. 그리고 168회 뭐예요, 여러분요? 168회 되면 이제 가산세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다음 6강에서 하겠습니다. 끝!